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지연이고요. 저희가 난상 토론 그 두 번째 시간 지난주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넥스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들, 나쁜 이야기들 정말 가감 없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첫 시간에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넥스 시장 시총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시간을 할애했고요. 오늘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우선은 요즘 또 이 핫한 분야죠.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넥스 시장의 핀테크 관한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사실 가장 앞서 나온 회사는 피노텍인데 그렇죠. 저희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오늘 피노텍 빼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떠나가잖아요. 곧 떠나가시니까 저희 보내드려야죠. 네. 사실 저번 난상 토론 주제도 바이오와 핀테크였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바이오와 또 핀테크인데 네. 오해하실까 봐. 바이오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시총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핫한 게 아무래도 핫하니까 인기가 있고 주가가 반등하고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또 다시 이제 핀테크에 대한 시총을 또 따져다 보니까 네. 또 우연찮게 또 걸린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잘한 거죠.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변명을 해주시네요. 어쨌든 결론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핀테크에 관해 이야기를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피노텍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주목해 볼 만할까요? 우선 유니언 댓글을 커뮤니티란 회사와 네. 옐로페이 두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니언 커뮤니티도 말씀드리면 오래된 회사 2000년 창업해서 2015년에 벌써 매출 한 428억 정도 되는 오, 큰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 요즘에는 이제 바이오 인식까지 갔죠. 홍채 네. 인식 나오면서 네네네. 이 회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문 인식 혹은 출입 출퇴근 보안 그런 이제 전체 합쳐서 솔루션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장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저희 방송국도 항상 올 때마다 보시잖아요. 지문 찍는 그렇죠. 거. 네. 네. 주문 등록을 안 해주셔서 자꾸 두들겨요. 네, 코넥스를 더 열심히 알려주시면 또 등록이 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커뮤니티에 대해서 또 조 팀장님은 네. 네, 그 하실 유니온 커뮤니티 말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하이크 비전과 이제 협력을 맺어갖고요. 세계 시장을 노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미국 이렇게 지사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매출을 말씀해주셨지만 매출이 이제 39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8억, 당기순이익이 한 2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EPS, 그러니까 주당 당기순이익인데요. 네. 네, 주당 당기순이익이 이제 그 173원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로 한 20 정도 돼요. 네네. 예, 보통 이제 뭐 EPS가 퍼로 많이 계산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기업의 코스닥 기업을 보면 한국전자인증을 보면 EPS가 162원 정도 됩니다. 네. 거긴데 퍼가 이제 47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뭐 지문인식이나 이런 쪽의 동종업계의 퍼는 30이 넘습니다. 어허. 네, 그냥 단순한 수치 계산으로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약간의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네네.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구미가 당길 만한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다. 사실 제가 그 바이오 기업을 너무 싫어한다고 말씀드려서 되게 그런데, 그만하셔도 될 것 그죠? 같아요. 너무 이게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유니언 커뮤니티는 사실 기관들이 되게 좋아요. 기관이요? 보면 이제 그 주주 구성도 봐도 해외 투자 기관이 벌써 33%를 갖고 있고요. 국내 법인 기관들이 한 19% 갖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이 회사 괜찮아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아까 잠깐 조 팀장 언급하셨지만 전 세계 영상 감시 기업 1위 업체가 중국의 하이크 비전입니다. 네. 그 업체랑 손잡고 영상 출입 통합 솔루션을 벌써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재밌는 게 있어요. 국내 매출이 55%, 해외 매출이 45%입니다. 오, 이 회사도 해외 매출 비중이 그리고 해외도 어디 하나 집중돼 있지 않고 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와, 골고루. 그래서 탄탄하게 매출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도 잡고 있어서 우리가 향후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접근을 해도 이런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열쇠로 집에 들어갔잖아요. 열쇠 네. 없으면 열쇠 되게 많이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맞아요. 열쇠 아저씨 부르고 막 이래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열쇠 문 앞에서 잊어버려서 엄마한테 기다려. 혼난 기억이 아직도 있어. 요새 집은 딱 생각해 보시면 비밀번호 아니세요? 저희는 그쵸. 비밀번호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편리함.
약간 편리함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웬만한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지문 인식이거든요. 네. 지문 한 번 찍음으로 인해서 출입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카드로 출퇴근 찍었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돼요. 그 너무 편리한 정말 거죠. 편리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계속 편리함을 추구할 거거든요. 사람의 네. 욕망이니까. 점점 그쪽으로 가지 예, 않을까요? 되게 단순하게 인식도 굉장히 빨라요. 예전에는 조금 대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네. 요새 그냥 살짝만 딱 대도 네. 인식이 될 정도니까 정말 네, 빨라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한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네. 반대로 이제 시장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나의 신체만 가지고 인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네. 때문에 어떤 안전성, 보안성 부분에서도 이전의 방식보다 훨씬 더 진일보된 그렇죠.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화두입니다. 제조업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코넥스 시장에서 대표적인 제조업체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예, 거래량 상위에 EL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OLED용 패널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래된 회사입니다. 1999년에 창업을 했고요. 2015년 4월에 저희 코넥스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한 160억의 매출에 한 30억 정도 이익을 낸 정도 회사고요. 재밌는 거는 사실 어제 발표가 났거든요. 제 녹화일 기준으로 그 일본에서 회사들이 모여서 삼성의 OLED 대항마를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OLED 쪽에서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죠. 또 네. 재밌는 건 애플이 원래 OLED를 안 썼어요. 네네. LED만 썼었거든요. 네. 레티나 화면 네네. 해가지고. 근데 다음번에 OLED 쓰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OLED 시장이 확대하면서 실적 성장이 더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점점 많이 올라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코넥스에서도 예,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저희 볼 때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두의 나라이긴 해요. 그렇죠.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삼성도 있는데 네. 1위를 뺏겼어요. 일본한테 JDC한테. 네, 1위를 뺏겼습니다. 정말요? 네네네. 어. 항상 LG가 1위를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사실은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이런. 이제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ELP 또한 네, 그 시장이 스스로 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OLED 시장이 설치 기간이 길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런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ELP가 얘기하는 거는 그 설치 기간도 길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ELP 이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OLED용 패널 네. 검사 장비 제조업체라고 하셨죠. 자, 이 회사를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LP는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직접 납품하든지 혹은 네. 벤더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어요. 삼성이 계속 잘 나간다면. 네. 근데 전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분들이 LCD, LED, OLED 정도를 살짝 구분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중요할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네. 원래 LCD는 뒤에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해서 형광등을 켰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색을 낼 수 있는 RGB, 그 레드, 그린, 블루를 넣고 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봤었는데 LED는 그 RGB를 그 나타낼 수는 있긴 하지만 블루가 너무 강해서 RGB 자체를 다 못 내요. 네. 그래서 LED TV라 하더라도 옛날 LCD TV의 뒤에 형광등을 LED 등으로 바꾼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LED TV라 하더라도 그냥 LCD TV의 형광등만 바뀌었다 네. 정도고 OLED는 뭐냐면 이 자체가 레드, 그린, 블루를 다 낼 수 있습니다. 고르게. 예. 예. 그래서 응답 속도가 LED, LCD TV보다 훨씬 빨라져. 네. 예,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고 자연색에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OLED는 약간 좀 더 그 수명이 좀 짧아요. 수명이 짧군요. 예,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LED에도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수명도 짧고. 어. 그래서 항상 저희가 LED, OLED를 얘기할 때 그럼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MD가 있었고 MP3가 있었잖아요. 네. 누가 살아남냐? MP3만 살아남았잖아요. 네. LED, OLED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명이 짧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주기가 빨라지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네. 그렇네요. 네, 보통 LCD, LED 저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그 LED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BLU라고 하죠. 백라인 유닛 안에 이제 아르곤가스가 주입이 되면서 반사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뒤에가 이제 LED로 바뀌면서 이제 LED로 바뀌고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로 바뀌는데 요새는 또 HD, FHD, UHD 너무 많아요. 맞아요. 결국엔 TV는 네, 요거의 차이는 정말 저희가 볼 때 그냥 그 비전문가들이 볼 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보통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제 휴대폰에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애플은 이번엔 OLED 하지만 다시 그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다시 LED로 돌아갈 확률은 되게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경쟁 싸움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투자자로서 재밌는 근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화질이 너무 좋아지면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다 너무 노출되잖아요. 사실 부담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가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아니 저희 교수님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LCD 화면 좋은 거 처음 나왔을 때 네. 50인치를 샀는데 그 다음부터 TV 보기가 싫어지더래요. 어. 너무 확대다 보니까 다들 못 났다고. 아, 네, 그리고 그렇군요. 반대로 또 아까도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모니터나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나 보면 여러 개 이렇게 LED가 바뀌었었어요. 근데 너무 성능이 좋으니까 요새는 한 줄 LED가 이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LED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축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미치는 영향들을 좀 잘 따져보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가 약간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단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기술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기술이 네. 더 발전하면 좀 보정 효과도 네. 자동으로 입혀주는 그런 패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 기술은 이런 인간적인 바람을 다 담아주질 않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ELP 이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기업은 어느 회사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이번엔 세기 리텍이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름이 생소하긴 하네요. 예, 네. 약간 우리나라 말 같지 않게 어려워요. 예,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2015년에 코스닥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넥스로요. 네, 죄송합니다. 코넥스로 들어왔고요. 작년에 859억 매출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익은 뭐 29억 정도 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납이라고 하는 네. 납 제품을 생산하는 예를 들자면 납 자체를 생산하는 건데요. 그냥 납을 생산을 예, 하나요? 보통 우리가 쓰는 납이 광산 직접 캐오는 납이 전체 우리가 쓰는 납의 한 45% 차지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납이 뭐 축전지나 여러 군데 들어 쓰이잖아요. 네. 그걸 다시 재생해서 쓰는 납이 전체 우리가 쓰는 납의 55% 정도 됩니다. 오, 그 재생해서 쓰는 납을 만든 회사인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기업명의 의미가 어떻게 원래 되나요? 색이 금속이었어요. 색이 금속이었어요? 네, 색이 금속하면 뭔가 우리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시 한다 테크놀로지 어허. 세기 리텍으로 바꾸시지 않았나? 이 리가 RE 네. 되돌린다는 그 네, 뜻이군요. 그렇게 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모셔서 네. 물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세기리텍 대표님도 한번 모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저희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세기리텍은 이제 재생 연계, 그러니까 납덩이를 연계로 재생산하는 재련업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자동차 배터리 제조할 때 이제 극판에 주로 사용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폭발적인데 매출 잠깐 보면 2011년에 36억이었어요. 네. 예, 그랬던 회사가 2015년 불과 4년 만에 거의 22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쵸? 급성장을 네네네네. 했네요. 그런 면에서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작년 말에 상장했거든요. 네. 상장했다가 한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2천 원대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코넥스에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제조가 이제 사실 어려운 게 뭐 유통이나 뭐 다른 IT, 바이오 이런 데는 매출에 비례해서 오르진 않아요. 음흠. 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막 폭발적인 뭐 주가가 형성되고 이럴 수 있는데 네. 제조는 왜 이렇게 매출과 순이익을 왜 이렇게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거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수렴을 해요. 그래서 아하. 뭐 어떤 데는 EPS보다도 되게 낮은 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용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납을 뭐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차량에 대한 수요, 공급, 그 차량에 대한 그 시장, 배터리 시장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질 거거든요. 네네. 그럼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아직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다른 걸로 대체한다 아직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세계리텍은 점점 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네. 또 요즘 뭐 어느 시장에서나 가장 또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인 만큼 네네네. 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은 확실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만하네요. 근데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 싸움이긴 해요. 이거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 배터리가 완성되면 네. 과연 전기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찬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근데 의구심을 가져봐요. 사실은 이제 드론도 배터리만 되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막 그 날아다니는 드론들 많이 있거든요. 네. 한번 그 피노텍 대표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공지능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움직임 없이 생각만으로도 드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네,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요? 네네. 우와. 근데 여기에 2차 전지 배터리가 해결이 된다면 과연 이게 땅에서 굴러다닐지 하늘에서 날아다닐지 이런 부분도 사실 새로운 산업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연구원일 때 제가 연구한 분야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였어요. 어. 수소를 이제 핵심으로 혹은 네. 수소나 뭐 여러 가지 알코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원래 연료전지 산업의 로드맵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이 다 그 연료전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수명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우리 네. 생활이 더 편리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맨날 충전을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한 번만 그 카트리지 갈아 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쓸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네. 로드맵과 정말 기술의 발전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아닌 혁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번이 2차 전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아닌 혁신의 시대가 또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네. 개발되고 완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온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거다. 그렇죠. 배터리 때문에 구현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죠. 네. 그 배터리 기술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우리 삶은 점점 편해지고 맨날 이 충전기 찾아서 카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지 않는 삶이 오지 않을까? 하늘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무인 택배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자, 이 두 분이 의도하신 콘셉트는 아니시겠지만 환상의 짝꿍이신 것 같아요. 한참 좋은 얘기 한쪽에서 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오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정말 믿을 만한 코넥스 알림이들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체 가운데서 이제 ELP 그리고 세계리텍 두 회사에 관해 알아봤고요. 사실 저희 클럽에도 여러 제조 회사들이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선 기억이 나는 게 태양기계 대표님이 나와주셨었죠. 예, 태양기계는 사실 저희가 한번 깊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네,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예, 대신 저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었나요? 공시가 떴는데 두원전공이라고 있어요. 두원전공 대표로 우리 박창현 대표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를 같이 자회사로 이제 편입됐는데 태양기계가 두원전공의 주식을 몇 주 더 편입하면서 두원전공의 전체 지금 53%를 태양기계가 갖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두원전공이라는 회사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네. 두원전공이 이제 그 현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연료 분사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태양기계랑 많이 어울리잖아요. 태양기계가 자동차 부품을 정말 많이 그렇죠. 만들어 왔고 네. 그 세컨 그 주력으로 이제 의료용 전동 침대랑 헬스케어 하고 있는데 두원전공이 이제 연료 분사장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병하면서 자회사로 들어오면서 어떤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두원전공이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폐업까지 갈 뻔했어요. 심각했나 봐요, 상황이. 예. 근데 저희 박창엽 대표님 기억하시죠? 네. 사회 환원, 빛과 소금. 네. 그리고 굉장히 감명깊은 네, 말씀을 많이 직원들을 위한 남기셨죠. 그 엄청난 그 열정과 네, 네. 실제적인 혜택들. 그래서 저는 박찬현 대표님이 두원전 대표로 같이
그 소식 듣자마자 아 이거 진짜 괜찮고 따뜻하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 두원전공이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 박 대표님을 모심으로 해서 음. 두원전공이 좀 더 한번 업그레이드되는 일들이 네. 일어나고 태양계의 자회사로 소속됐기 때문에 태양계에도 더 가치가 더 늘어나는 그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두원전공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또 태양기계 입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서 상당히 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거기다 이제 태양기계가 이제 차량 엔진 배기가스 질소 산화물 생성 저감 장치를 주 업무를 하는데요. 네. 어렵죠. 차량 엔진 그러니까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을 좀 낮춰주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양기계가 주력을 했었는데 네. 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의료용 침대, 아. 전동 침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선 헬스케어라고. 아 맞아요. 예, 근데 그 매출이 지금 0.2% 정도 매출을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네. 예, 2%까지 한 10배 정도 성장이 목표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쪽 분야도 또한 이제 다 기대를 해볼 만하겠네요.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그 태양기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30억이에요. 거기다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억, 당기순이익이 한 3억 정도 났는데 네. 여기 시총이 240억이에요. 어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회사 가치는 240억인데 네. 매출은 330억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단적으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제조가 이래서 좀 약간 힘들고 네. 인기도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데를 좀 지켜봐 주시면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당기순이익이 성장을 하는 걸 보면 네. 주가는 반드시 따라가니까. 네네. 네, 그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인기가 없는데 좀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면 어떤 투자의 노다지랄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이게 않겠습니까? 투자해놓고 그냥 나는 모르고 묻어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태양계 정말 좋지 않을까 감히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저희 클럽에 출연하신 기업들이 이렇게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네요. 네. 또 태양기계도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시는 모습. 깨알은 뭐 하시는데요? 그렇죠. 자, 또 태양기계 외에도 우리 또 제조업체 중에서 원택 대표님도 출연을 하셨었죠? 가장 젊은 아, 대표님이 네. 나오셨죠.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원택도 저희가 한번 깊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들은 재방송을 통해서 다시 네. 한번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헤어빔 기억나시죠? 네. 헤어빔, 네네네. 예, 탈모 치료제, 예. 예, 그거 했던 기계. 네. 그 박명수 씨가 뭐 선전하고 했던 예, 지난 7월 25일 날 중국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이죠. 징동닷컴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와. 그- 근데 매출에 엄청나게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그때 한참 이게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들어갔고 어. 이제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기대해 봐야죠. 네. 음. 원택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매출이 175억 정도였어요. 네. 예, 거기다 이제 적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2015년에 286억, 거기에 흑자가 46억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번에 헤어빔이 또 이제 또 판매가 중국에 판매가 되면서 또 어떻게 반응이 되고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뭐 투자자의 기본 자세가 어떤 관심 가진 기업의 어떤 행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발품을 팔고 직접 네. 정보력을 키울수록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택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초음파 기기가 주잖아요. 네. 바이오 쪽에서 말해도 되는 회사긴 해요. 음. 근데 저희가 그냥 제조업체로서 말씀드렸는데 네. 레이저 기기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연 한 8%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택 자체로도 원래 갖고 있던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켜볼 만하다. 제가 볼 때 이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저는 그 산업과 시장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현재 100억, 200억을 하는데 최대 시장이 200억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200억까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1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마켓 자체가 지금 2조 시장이에요. 그럼 충분히 훨씬 더 너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먹거리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시장을 먼저 보시고 산업을 보시면 여기 회사의 앞으로의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 투자에 유념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유를 해보자면 나무만 보지 말고 네네네. 그 숲을 보는 그쵸. 안목을 키워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자, 우리 박 대표님께서도 또 코넥스 시장 투자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죠. 많은 분들이 코넥스에 대한 말씀을 뭐 하시고 여쭤보실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결국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투자의 성과라는 건 이 언저리에 더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 언저리가 현재 코넥스 시장입니다. 아하. 네,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고 저평가되는 주식이 많은 회사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네. 정말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아, 기대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 한 번 딱 투자를 하시고 그것도 이제 뭐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이런 어떤 조언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고 실패하면 등을 돌리세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가 꼭 저희 뭐 코넥스, 코스닥 이렇게 유가증권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투자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시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 네,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시장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을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다음 행위가 없어지냐가 아니라 네, 언젠가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 방법이 안 되면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조금 넓혀가면 반대로 여기에서 투자를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나한테 쌓이는 이런 지식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은 또 무시 못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걸로 창업을 해도 네, 굉장히 좀 종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말 투자에도 인내와 끈기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나 그렇겠지만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코넥스 시장 거래량 상위 종목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 기업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렸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조성화 대표님 그리고 박선호 대표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이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업 초대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